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서 1억 1,000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서 사용했죠.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서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입출금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자신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법원은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혐의를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40대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 비용 등을 지급을 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흔히 갑자기 이제 급작스러운 사망을 당하시는 유족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사실은 동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 재산을 빼돌린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행동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채무가 많은 경우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속 재산을 처분한 걸로 돼서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물론 이제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갖거나 뭐 상속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망하신 분의 명의의 통장을 갖거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기존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문종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소 전문가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집과 관련된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 예. 요즘 어떤가요? 부동산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어제도 상담하고 왔는데요. 집값도 폭등하고 전세금, 네. 임차 보증금 다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갱신 청구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서 나가게 되는 임차인들이 이 전세금, 임차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악순환인데 임대인들은 이제 폭등한 전세금으로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전세금이 비싸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또 힘듭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바로 못 돌려주는 일들이 요즘 많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우리 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15년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생애 첫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잔금을 치르고 당연히 내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희는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집주인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중이라 재산 분할이 결정되지 않아서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어디 있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요. 전세금 6억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큰일이네요. 아파트 잔금을 또 치르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시려면 또 잔금 치르는 날은 정해져 있을 텐데 집주인의 이혼 소송을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변호사님? 그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에 등기를 해서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금을 보통 이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 그 나가야 될 상황에서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가면 예. 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시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사를 가야 된다면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보증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유지하지만 전세금 임차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던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죠. 네. 지급 명령은 이제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안 하면 효과적이고요. 임대인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예. 사연의 경우는 이제 임대인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해야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뭐 남편분은 연락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할 때 공시 송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골치가 아프시겠군요. 부인은 있는데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입증이 되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증금 반환 청구는 4가지 요건 사실이 있습니다. 요건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는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입증해야 되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네. 예, 요건 사실 4가지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두 번째, 임차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세 번째,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임대 목적물을 반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할까요?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실은 확정일자를 받았던 임대차 계약서를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요즘 통장 거래 내역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수증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로 끝났다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인데 소장을 제출한 날이 2021년 7월 1일이라면 증명이 되겠죠. 요새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갱신 청구를 뭐 본인이 임차인이 행사를 안 하고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빼놓으시는 건데 임대인들이 동시 항변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 등 빌라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후 비워진 아파트 사진이나 집주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문자 메시지, 뭐 카톡 메시지 이런 거를 반환한 사실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주민등록을 옮기며 아까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또 그 자체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거주지를 이전을 했다, 명도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소명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그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동시이행 항변권 법률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많죠. 네. 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항변한다는 권리인 거거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받아야지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동시이행 항변은 집을 돌려줘라, 반환해라, 이게 동시이행 항변이고요. 또 집을 돌려달라는 뭐 임대인의 명도 소송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동시 항변으로 그럼 보증금을 돌려줘라,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 너도 이행을 해야 나도 이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거든요. 그게 동시행 항변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집도 다 치웠다, 가져가라. 그 반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받는데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증금이 6억이나 되잖아요. 지연이자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나 아니면 아파트 비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전된 주민등록 그런 것들을 증명해서 꼭 지연이자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요건 사실 4개 중에서
반환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예. 네. 자,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도 꽤 들잖아요. 예. 이런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물론이죠. 아까 전에 잠깐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6억 원과 지연이자인데 지연이자는 임대 기간 후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상각 6%입니다.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소송하면 비용이 꽤 들잖아요.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승소하시면 법원에 낸 인지액, 송달료, 임차권 등기 비용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은 소가가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이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1,3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물론 변호사 선임 안 네. 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못 받고요. 네. 변호사 비용으로 실제 500만 원을 지급했으면 500만 원을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성공보수를 추가로 해서 900만 원 정도 해서 패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다 받습니다. 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는 분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는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6억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문 변호사님이 금액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런데요. 예. 판결이 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 목적물인 아파트나 빌라에 대해서 경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주인 통장 등의 압류도 가능하겠죠.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보증금은 웬만하면 다 받고 나오십니다. 네. 그래도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를 보시고 권리관계 확인해 보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겠죠. 네. 오늘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문정탁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신청곡이요? 예. 사연자의 내 집 마련 축하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마시라고 윤수일의 아파트를 신청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군요. 예.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수일의 아파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